수익은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 언더독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 논현동에서 언더독 스쿨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 훈련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훈련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훈련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지는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몇 년간 애견 쪽에 몸담으신 거죠? 학생 때부터 생각을 하면 이제 한 13년. 와, 13년 동안 하면 지금 하셨고, 요즘에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체감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저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1인 가구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반려라는 단어의 뜻처럼 의인화적으로 강아지를 행하고 케어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매체로서 나오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많이들 따라 하세요.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임 분류 다 무시하고 타성을 타신 훈련사분들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혹여나 문제가 있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한다고 절대 돈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앞에 강아지를 두지 않고는 전화 통화로만 하기엔 좀 정확히 방법이나 방식을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언을 듣고 피드백을 얻어 가셔서 돈을 내고 맡기지 않더라도 보호자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성향에 맞추어서 방식을 전달받고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언더독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실내만 가지고 있고요. 네. 총 평수는 한 60평 정도.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천이란 지역이 제가 연고지가 없어요. 네. 왜 이 무연고지에서 이 일을 했냐라고 하면 아직 어리죠. 아직도 어리지만 네.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승님들 선배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하기까지 인천 지역에 전 지역에 특별히 훈련사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훈련소라든가 뭐 애견 업종은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인천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단순한 입장에서 진입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1년 동안 애견 카페를 운영을 같이 했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쉽게 접근을 해주시더라고요. 와서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강아지 놀러 왔는데 이제 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놀러 왔을 때 조금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을 이어나갔어요. 상담한다고 제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옆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제 생각관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제 생각관이 100%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을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카페에 오시는 유입되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이라든가 유치원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반려견 유치원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 카페를 접었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카페는 상업적으로 보호자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픈을 했고 유치원이 제가 하고 싶었던 업무였거든요. 2년 중반 무렵 때는 제가 카페는 온전히 접고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만 좀 더 전문성을 이제 키우면서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맡기면 그 주간 시간 내에 필요한 뭐 피드백을 저도 받겠죠. 보호자분들한테 훈련적인 부분을 받고 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유치원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날 정도를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서 지금 유치원에서 한 10마리 정도 친구들 활동하고 있고요. 최고 많으실 때는? 많을 때는 한 20마리 친구들 정도. 20마리. 여기서 이제 제가 엉치하고 꾹씨인데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한 수익은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한 부분 중에 외부 강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맡아서 훈련을 가르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반려견들도 있을 거고 방금 얘기했듯이 반려견 유치원만 이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 합쳐서
제가 참고로 인건비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네네.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 저랑 미용 전문가로서 미용 실장님이 계시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 매출은 평균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애견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1,000만 마리의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는데 조금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기견이 첫 번째겠죠.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만 봐도 네. 유기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1,000만 시대만큼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키우지만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해결 방안 이전에 반려견 유입되는 그 경로를 보면 보통은 로드샵이죠. 키우다가 어떤 행동 문제라든가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직업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유입 경로를 따져서 내려가서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분양을 받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은 강아지 키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 때문에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1인 가구에서도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겪는 사례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왔다. 하지만 온전히 99%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 특히나 아빠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보통 가정주부인 어머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고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강아지들이 유기견 보호소로 오게 되는 좀 경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1인 가구들, 이제 혼자 뭐 외로워서 라는 이제 명목하에 강아지를 키우겠다. 혼자 키울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보통 1인 가구라고 하면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나라가 또 유독 빡빡해요. 아, 그렇죠. 사실상 강아지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로에 있어서 애견 카페에 가서 그 대리 만족을 조금 더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도 문제가 돼요. 처리하는 방식을 아직도 모르는 보호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나는 강아지 키우는데 가다 길거리에 강아지가 발견되면 유기견들을 함부로 데려오고 데려가지 못하고요. 실제 법적으로도 유기견이 발생된 장소에서 어떤 명목 없이 데려가게 되면 그것 또한 유기가 된다고 법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근처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인식표 확인 정도는 가볍게 해주시고, 만약 없고 동물병원에서 보호가 3일 정도 대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유기견들 그런 강아지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대기를 해서 이제 보호소로 갈 수 있게 경로를 해주실 수 있고,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물론 법을 다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론만 설명드리자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따놔야 그게 뭐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임시 보호를 하시는 개개인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은 상당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동네 이름이랑 뭐 임시 보호를 치면 그런 분들이 많이 피드로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간절하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라도 좀 유입이 돼서 좋은 환경,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봉사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이용을 해서 좀 좋은 경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일 좋은 건 유기견이 안 나타나는 맞습니다. 게 제일 좋죠. 그게 진짜 팩트입니다. 사실 이 몽이 저도 오늘 처음 봤는 유기견인데 이제 데려오셨다고. 네. 몽이가 가게를 처음 오픈하는 날 전날이었어요. 애견 카페에 상주견을 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찾고 있다가 인스타를 우연히 보다가 얼굴만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올린 게 이제 하루만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연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키우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데려와서 이 동네에서 유기가 됐으니 제가 이런 업종을 하고 있다면 보호자분을 혹여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나면 그때 저는 쿨하게 이제 보낼 의향이 있는 상황에서 데려온 거였어요. 근데 막상 데려오니까 많이 말라 있었고 피부병도 좀 심했었고, 일단은 치유하고 좀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보호자야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키우다 보니까 보호자는 사실 나타나진 않았고요. 3년 차가 돼가고 있고, 이제 몽이
몽이라는 강아지는 제 강아지의 소유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몽이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네네네. 저기 타니 동배 테디도 같이 키우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훈련사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훈련사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언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도 20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사의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훈련사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열정페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됐었어요. 네. 저도 네. 그랬던 훈련사 중에 한 명이었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거고 동물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그 돈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경력을 쌓고자 반려견 훈련소의 견습생으로 좀 활동을 짧게라도 하면서 개개인 이제 견종마다의 어떤 성향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있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최적화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론적인 거는 학교에서 배운다면 조금 실무적인 내용은 꼭 나와서 훈련소에 견습생 활동을 하고 나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방문훈련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훈련사들이 많아요. 네. 보시면은 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개개인으로 활동하는 방문훈련사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제가 아는 사실 내에서 보면은 방문훈련만 하는 훈련사 친구들 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업적으로 제일 처음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방문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훈련을 이제 요청하실 때 방문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인지는 보호자분들이 알고 유입을 하시는 걸 좀 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TV나 이런 예. 인터넷 매체 보면은 뭔가 편집된 내용은 좀 간과하고 그 영상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한순간에 확 바뀌는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절대 생명이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보호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노력하지 않고 강아지만 바꾸게 해달라라는 보호자분들과는 사실상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조언하자는 얘기로 돌아가자면, 훈련사를 꿈꾸고 있는 어린 친구들 꼭 노력해서 전문가적인 스펙을 얻어서 활동을 하기를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더독이라고 또 유튜브도 작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쳐가지고 또 앞으로도 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좋은 영상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은 연습하고자 올린 영상들이고, 앞으로 좀 많이 배워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웃! 액션!